이 여자는 결혼 12년 동안 시어머니 생신을 단 한 번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명절마다 친정에 한우 세트를 보냈지만 시어머니에게는 전화 한 통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며느리가 떠난 뒤 시어머니 방에서 통장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이름이 며느리 이름이었습니다. 12년치 입금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이 통장을 본 순간 이 여자는 주저앉았습니다. 2011년 가을이었습니다. 박수진은 결혼 첫날부터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번 주말에 친정 다녀올게요. 엄마가 무릎이 안 좋으셔서요. 그래, 다녀와. 시어머니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주말 수지는 친정어머니를 데리고 정형외과에 갔습니다. 진료비 80만 원. 수지는 카드를 꺼내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 내가 다 할게. 같은 달 시어머니 영순도 병원에 갔습니다. 혼자. 당뇨 정기검진이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접수하고 대기하고 진료받고 약 타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 나야 괜찮지. 너네나 잘 지내라. 괜찮다는 말, 그게 영순의 유일한 대사였습니다. 수지는 매달 친정에 50만 원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명절 선물조차 없었습니다. 재호가 한 번 물었습니다. 수진아, 엄마한테도 좀 신경 쓰면 안 돼? 오빠네 엄마는 오빠가 챙겨. 내 엄마는 나밖에 없어. 재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의 친정어머니는 혼자 사셨고 경제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순도 혼자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보내고 아들 하나 키워 결혼시킨 여자. 그 여자에게도 누군가의 손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가족 이야기를 더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영수는 그해 겨울 우체국에 갔습니다. 통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박수진. 며느리 이름이었습니다. 해가 바뀌어도 수진의 패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친정어머니 생신에는 케이크와 꽃다발. 시어머니 생신에는 침묵. 엄마, 생신 축하해. 올해는 제주도 가자. 내가 다 준비할게. 아이고, 우리 딸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엄마가 좋으면 됐지? 시어머니 생신날 영수는 혼자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재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해. 오늘 회사가 바빠서 못 갈 것 같아. 끊고 나서 영수는 미역국을 한 그릇 떴습니다. 식탁에 혼자 앉았습니다. 수저를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우체국 통장을 꺼냈습니다. 1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 연금에서 아끼고 아낀 돈이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수진의 친정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뇌경색. 수술비가 2천만 원이었습니다. 오빠, 나 돈 좀 보태줘야 할 것 같아. 엄마 수술비가. 얼마나 필요해? 우리 적금 끼야 할 수도 있어? 그건 좀. 우리 엄마한테는 생신 선물도 안 하면서 친정에는 적금까지? 지금 그게 중요해. 우리 엄마가 쓰러졌다고. 재호는 결국 동의했습니다. 적금 1,500만 원이 깨졌습니다. 수지는 그 돈을 들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영순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순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한숨소리로, 며느리의 급한 발걸음으로. 그 주, 영수는 통장에 50만 원을 더 넣었습니다. 연금 2달치였습니다. 결혼 7년째. 균열은 더 깊어졌습니다. 수진의 친정어머니는 수술 후 요양이 필요했습니다.
수지는 매주 친정을 오갔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가서 일요일 밤에 돌아오는 생활. 재호와의 대화는 점점 줄었습니다. 수진아, 이번 주는 집에 있으면 안 돼? 엄마가 우리 집에 오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오빠가 챙기면 되잖아. 매번 나만 챙기라고? 당신도 며느린데. 며느리면 뭐가 달라? 나한테 해준 게 뭔데? 해준 게 뭐냐고. 그 한마디에 재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너한테 뭘 안 해줬어? 시집 온 날부터 지금까지 어머니가 나한테 사준 거 하나라도 있어? 생일에 전화 한 통이라도 온 적 있어? 수진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영수는 며느리에게 뭔가를 사주거나 다정하게 전화를 건 적이 없었습니다. 표현이 서툰 사람이었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행동보다 침묵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 침묵이 수진에게는 무관심으로 읽혔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나는 어머니가 불편해. 같이 있으면 숨이 막혀. 그럼 앞으로 어쩌자고. 각자 부모는 각자 챙기자. 그게 공평하잖아. 공평. 수지는 그 단어를 자주 썼습니다. 하지만 공평의 기준은 늘 자기 쪽에 있었습니다. 그 무렵 영순의 통장 잔고는 58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7년 동안 한 달도 빠지지 않고 넣은 돈 우며느리는 그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영수는 통장을 서랍 깊숙이 넣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되겠지. 결혼 10년째 수진과 재호는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돈이었습니다. 수진이 재호 몰래 친정에 보낸 돈이 3천만 원이 넘었다는 걸 재호가 뒤늦게 알았습니다. 3천만 원이 뭐야? 우리 아이 학원비도 못 내면서? 우리 엄마가 병원비 낼 돈이 없었어. 내가 안 보내면 누가 보내? 그럼 나한테 말을 해야지. 몰래 빼돌리는 게 말이 돼? 말하면 오빠가 허락이나 했을 거야? 둘 다 지쳤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의무로 버텨온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수지는 재산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아파트, 자동차, 예금. 변호사가 재호 측 재산 목록을 정리하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재호 씨, 이 통장은 뭡니까? 명의가 박수진으로 되어 있는데 재호 씨 어머니가 관리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뭐요? 무슨 통장이요? 김영순 씨, 그러니까 어머님이 매달 입금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10년 넘게요. 재호도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며느리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돈을 넣고 있었다는 사실을. 수지는 더더욱 몰랐습니다. 뭐라고요? 시어머니가 내 이름으로 통장을? 네, 잔액이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10년간 월 10만 원씩, 중간에 큰 금액이 몇 번 들어간 기록도 있고요.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해준 게 뭐냐고 자기가 직접 말했던 그 입이 떨렸습니다. 수진은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곧장 시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12년 만에 먼저 찾아간 길이었습니다. 영순의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낡은 빌라 3층. 계단에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현관문 앞 슬리퍼는 한 켤레뿐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느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 저예요. 수진이요. 문이 열렸습니다. 영수는 예전보다 훨씬 작아져 있었습니다. 등이 굽었고 손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수진이 마지막으로 본 시어머니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어머, 수진이, 무슨 일이야, 갑자기. 어머니, 그 통장, 그게 뭐예요? 영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잠깐의 침묵. 그리고 영수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수건 아래에서 통장이 나왔습니다. 표지가 바랜 우체국 통장. 이혼한다며? 네. 그러면 이거 가져가. 원래 내 거니까. 왜요? 왜 이런 걸 만들었어요? 영수는 한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친정 엄마한테 돈 보내는 거 알았어. 처음부터. 뭐요? 재호한테 들은 거 아니야? 내가 우체국에서 보내는 거 우연히 봤어. 결혼 첫 해 겨울에.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때 생각했어. 이 애가 친정 엄마한테 저렇게 하는 거 보면 효심이 깊은 거구나. 그런데 시어미한테 그럴 필요가 뭐 있겠어. 남의 엄만데. 어머니, 그래서 나는 다른 걸로 하기로 했어. 이 통장에 내 이름 넣고 나중에 내가 힘들 때 쓰라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어. 수지는 통장을 받아 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첫 입금. 2011년 12월 15일 10만 원. 두 번째. 2012년 1월 15일 10만 원. 매달 15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거 12년 동안 한 달도 안 빠지고요. 15일이 연금 나오는 날이거든. 수진이 페이지를 더 넘겼습니다. 2014년 8월. 50만 원, 수진의 친정어머니가 쓰러진 달이었습니다. 이거 50만 원. 이때 어머니 연금이 얼마였어요? 그건 왜 물어? 말씀해 주세요. 68만 원이었나? 68만 원 중 50만 원이 그달에 영순이 먹고 산 돈은 18만 원이었습니다. 수진이 친정어머니 병원비가 부족하다며 적금을 깼을 때 영수는 자기 연금을 거의 다 넣었던 겁니다. 수진의 눈에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통장 위로. 왜 말 안 하셨어요? 한마디라도 하셨으면 하면 뭐가 달라져? 말한다고 마음이 오는 거 아니야. 영수는 담담했습니다. 원망도 없었고 서운함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네. 내 엄마 지금 괜찮아? 그 한마디에 수진이 무너졌습니다. 12년 동안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았던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어머니 안부를 물었습니다. 수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떠왔습니다. 며느리 옆에 놓고 아무 말 없이 등을 두드렸습니다. 울지 마, 다 지난 거야. 지난 게 아니에요. 제가 너무 못됐어요. 어머니한테 너무 못된 게 아니야. 내 엄마가 소중했던 거지. 그게 뭐가 잘못이야. 수지는 그날 시어머니 집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영순이 저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에 계란말이, 반찬 3가지. 수진이 결혼하고 처음 먹는 시어머니 밥이었습니다. 많이 못 차렸다. 혼자 사니까 반찬이 없어. 아니에요. 맛있어요. 수지는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영수는 모른 척 김치를 건넸습니다. 울면서 먹으면 체해. 먹고 울어. 이혼은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수진이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수진은 이혼 후 그 통장에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달 15일 10만 원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 이름으로 된 통장에. 한 달 뒤, 수진은 시어머니를 데리고 정형외과에 갔습니다. 12년 전 친정어머니를 데리고 갔던 것처럼. 어머니, 무릎 안 아프세요? 계단 올라올 때 힘들어 보이던데. 괜찮다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저 이제 알아요. 어머니 괜찮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12년 동안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표현하지 않았고 한 사람은 살피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12년이 흘렀습니다. 통장 한 권이 말해졌습니다. 말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쌓인다는 것을 당신의 곁에도 있지 않습니까? 괜찮다고만 말하는 사람이